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조 8천억이라는 실로 막대한 사업비가 걸려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건조 사업을 어느 업체가 수주할 것인가를 놓고 지금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사활을 건 경쟁을 하고 있다는 뉴스 제가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 22대 국회 개원을 코앞에 두고 울산시와 정치권이 첫 시정 간담회 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도 주요 화두가 한국형 구축함 사업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울산 지역 경제에 사활이 걸린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 문제, 한국형 구축함 사업이 도대체 뭔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슈타파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울산메일 논설실장 김진영 이사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형 구축함 수주 사업 7조 8천억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개념 정리부터 좀 해주실까요? 7조 8천억 이렇게 하니까 뭐 엄청나니까 이게 예. 도대체 뭔가 싶은데 사실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미니 이지스함 구축 사업 이렇게 예. 보면 되는데요. 예. 한국형 차기 구축함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근데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인데 기존의 한국형 구축함의 최신 기술을 접목합니다. 여기서 최신 기술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첨단 기술들 예. 이걸 적용하는 건데 네. 그래서 2036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예. 건조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예, 예. 한국형 차기 구축함, 뭐 영어 약자로 KDDX라고 KDDX, 하는데 예. 이 사업비가 무려 7조 8천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 함정 사업의 이 핵심은 기본 설계 사업, 그리고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그리고 후속함 건조 등 3단계로 나뉘어서 이제 추진이 되는데 예, 예. 기본 설계를 경쟁 입찰해서 사업자가 결정되면은 네. 이후에 상세 설계, 선도함 건조까지 수의 계획으로 진행하는 것이 기본 절차이고 예. 후속함 건조부터 다시 경쟁 입찰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해군에서 소요 기획 단계에서 수행하는 개념 설계의 기술 용역을 수행했었고 예. 실제로 연구개발의 첫 단계인 기본 설계는 HD, 현대중공업이 각각 따냈는데요. 예, 예. 올 하반기에 기본 절차대로 진행하게 된다면 기본 설계를 수행한 HD, 현대중공업이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예.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오션이 과거에 현대중공업의 보안 사고를 덜먹이면서 이걸 이유로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대해서 경쟁 입찰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방사청의 사업 추진 방향 결정을 앞두고 지금 양사가 예. 완전히 목숨을 건 사활 경쟁을 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숨 걸만 합니다. 할 얘기가 하도 많기 때문에 뭐 깊이 알고 싶지는 않는데 개념 설계는 한화, 기본 설계는 HD인데 기본 설계는 뭐고 개념 설계는 뭐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기본 설계, 개념 설계는 예를 들어 예. 기본 설계라는 그냥 바탕이 되는 설계고 예. 개념은 좀 입체화되는 설계죠. 얼개와 예. 세부. 예. 예. 그렇게 나누어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예, 예, 예. 해양방산산업에서 사업에서 이 경쟁 관계인 두 회사가 수주 여부에 따라서 향후 함정 사업의 명운을 가를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엄청난 사업입니다. 수주 여부가 바로 함정 사업의 명운을 가르게 된다 이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무기 같은 걸 카이에서도 많이 만들지만 그 한화가 또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방산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오래된 기업이고요. 예. 그런데 특히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화학이나 이쪽에서 이제 무기료 이런 쪽에서 좀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죠. 예. 그에 반해서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건조하는 선박, 예. 군함 이쪽에서 또 상당한 그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역량은 다른데요. 예. 지금 사실은 보면은 방산 산업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시장 규모가 자꾸 커지고 있거든요. 예, 예. 특히 지금 칠레라든지 중남미 그리고 호주, 캐나다 이런 쪽에 잠수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산 관련 그 수요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K방산의 입장에서는 두 노하우를 가진 두 거대 기업이 함께 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좋은데 예. 지금 이제 이 구축함 사업을 가지고 지금 서로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게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게 사실은 제 업계의 지적입니다. 예. 울산시하고 지역 정치권은 최근에 이 문제가 지역 경제에는 물론 조선업 부활에 명운이 걸린 문제다. 그렇습니다. 동구 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조선업이 상당히 침체됐다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이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방위 지원에 나선 상황입니다. 예. 울산시 지역 정치권이 이 전방위 지원에 나서 가지고 HD 현대중공업도 기본 설계를 완료한 데 이어서 최근 방위산업청의 부정당 업체 제재 이 위기에서도 벗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예. 유리한 고지를 점한 상태입니다. 네. 문제는 경쟁 업체인 한화의 움직임인데요. 네. 함정 사업은 기본 설계,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 그리고 후속함 건조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네. 당초에 해군의 소요 기획 단계인 개념 설계의 기술 용역이 한화오션에서 따냈거든요. 예. 실제 연구개발의 첫 단계인 기본 설계는 또 HD 현대중공업에서 따냈단 말입니다. 네. 그걸 해왔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 법규와 절차대로 HD 현대중공업이 맡아야 후속 단계인 상세 설계, 선도함 건조도 방사청 개청 이래 19년 동안 기본 설계를 수행했던 조선소에서 네. 계속해서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 원칙을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것을 흔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현대중공업이 말이죠. 계속해서 상세 설계 그리고 선도함 건조를 수행해야 되는 이유는 또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차고 넘치잖아요. 차고 넘칩니다. 네네네. 실제로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사실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사실 예. 하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 조선 선박 이쪽에 대해서는 군함 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 대우해양조선을 인수하면서 바로 이 부분이 좀 첨예화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안보하고 직결되기도 하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네. 18년 그 방위산업추진위원회의 사업추진 기본 전략, 네. 20년 KDDX 기본 설계 사업 입찰 공고 시 기본 설계를 수행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도함 건조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이 때문입니다. 이게 예. 안보하고 직결되기 때문이거든요. 안보하고, 예.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이 연내 건조를 목표로 사업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지금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한화 쪽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 문제로 몰아가면서 이슈화하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예. 모든 문제를 정치화시키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 방산 문제 이것도 지금 정치화시키는데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경남 지역의 정치권 그리고 예. 상공인 이런 것까지 합세해가지고 지역 여론을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KDDX 상세 설계 그리고 선도함 건조 이것을 경쟁 입찰로 예. 해야 한다. 네. 이걸 방사청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게 경남의 상공계 정치권까지 합세하면서 이게 지역의 어떤 실업자 문제, 뭐 조선업 문제 이런 거 갖고 연결되니까 지역민들도 들썩들썩거리거든요. 이러니까 방사청이 이런 부분에서 굴복할 경우에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경남의 예. 상공계 정치권 이 부분이 경쟁 입찰을 압박해가지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이게 실현이 된다면 이런 예. 제반 법률과 규정에 반하는 특정 업체를 위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고 예. 또 다른 방산 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특혜 시비뿐만이 아니고 초고난이도 사업 특성상 국가적인 손실이 예상되는 문제로 확산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현대중공업의 KDDX 수주 실패 시 지역 경제의 악영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해지고요.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사활을 걸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더구나 현대중공업이 KDDX 수주에 실패하게 된다면 울산 지역 경제는 사실은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심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모처럼 호조를 띠고 있는 조선산업의 전반에 예. 찬물을 끼얹을 끼얹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우리 속담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 지역 문제로 이거 이슈화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구경만 할 수는 없는데, 자, 그런데 한화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약점을 지적해서 죄송한데 도면을 대만에 빼돌린 심각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있었는데, 예. 이게 좀 이제 최근에
최근에 이게 좀 약간 허지부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하나가 인수하고 나서의 문제가 아니고 예. 하나가 인수 전에 대우조선 해양 시절이거든요. 그때는 대우조선 때였나요? 네, 그때 이야기인데 예. 여기서 개발한 잠수함의 설계 도면이 대만에 통째로 유출된 사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대만 대선에도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시끌시끌했거든요. 그런 정도. 최근까지도 예. 시끄러웠습니다. 해당 도면 자체가 대만 정부의 첫 자체 잠수함인 하이쿤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좀 논란을 키웠습니다. 예. 키웠는데 최근에 이제 창원지법에서 판결을 어떻게 냈냐면 무죄를 네. 또 판결을 냈습니다. 거기도 무죄. 무죄를 예. 판결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다른 방향에서 또 수사는 하고 있고 예. 이런 복잡한 양상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A씨 등 2명을 기술 유출 혐의로 입건해갖고 수사를 했고 예. 이게 여러 가지 뭐 도면이 빼돌린 정황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좀 복잡한 게 뭐냐면 예.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게 이 지금 재판 결과를 바라보니까 재판이 불과 일주일 전에 이제 판결이 났는데 무죄 네, 판결이 났거든요. 무죄 판결. 예. 무죄 판결이 났는데 이 무죄 판결과 별도로 또 다른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걸로 어떤 끝난 게 겁니까? 아니고. 어떤 거예요? 내나 도면 유출입니다. 아, 그거. 도면 유출인데 이 도면 유출이 대만에서는 예. 아 이거 우리 한국에서 빼돌린 게 아니고 영국 쪽이다. 또 아니면 독일 쪽이다. 이런 이야기가 막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이거는 아마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로 보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국하고 굉장히 좀 가까워지려고 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대만하고 지금 그 잠수함 사업에서 기술 도면 유출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예. 이게 좀 복잡해집니다. 어허. 대만과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이게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또 대만의 대통령 선거까지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어떤 명확한 결론을 내기보다는 좀 허지부지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외교적 예. 문제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이게 조금 덮여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또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다. 예. 이런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런 민감한 문제 때문에 방산산업에서 보안이 중요한 거고 또 업체 선정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의 해킹 문제도 또 있었단 말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시설 선제 타격을 위한 핵심 시설, 핵심 기술, 북한의 핵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용히 들어가서 때리는 예. 이런 게 우리 지금 우리 차세대 구축함 사업 중의 핵심이거든요. 예. 잠수함 사업의 핵심이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해킹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있을 거고요. 북한의 해킹 기술은 잘 아시다시피 예. 너무나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이 해킹으로 확보한 군함과 잠수함, 이 킬체인의 핵심 역할, 이 부분을 담당할 수 있고요. 예. 또 북한의 해커, 이것들이 취약한 곳으로 파고들어서 대규모 자료를 빼가서 이게 언론 보도에 여러 가지 나온 것도 있거든요. 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것이죠. 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북한이 핵을 가지고는 있지만 최신 무기를 개발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는 우리하고 못 해보니까 할 수 있는 건 해킹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해킹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 갖고 세계 여러 곳에서 해킹 시도도 있었고 특히 우리 방산업체의 핵심 기술을 빼간 정황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예. 북한이 지금 대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뭐 구축함이라든지 잠수함, 대잠 이런 도면 기술까지도 예. 북한이 해킹을 통해서 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특히 우리의 문제 3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해킹 예. 이런 데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이버 안보가 굉장히 비상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실제로 기무사가 유출 경위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우조선해양이나 뭐 지금의 하나오션이죠. 예. 이 하나오션을 보안 감사한 일도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방산에서는 보안이 중요한데 이 보안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예. 자, 여기서 말이죠. HD 현대중공업이 차세대 이지삼, 그러니까 KDDX 건조를 진행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될까, 어느 정도 될까, 이 얘기 좀 해볼까요? 당장은 네. 매출의 급격한 증가, 네. 이게 예상됩니다. 당연하고. 예를 들어 7조 8천억 원이니까요. 네. 6척을 만드는 동안에 상당 부분의 자금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네. 이 자금이 자금뿐만 아니고 동구의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예. 이것으로 이어지는 게 뻔하거든요. 네, 특히 네, 네. 울산 같은 경우에는 탈울산이 계속 이어졌는데 동구 지역이 핵심적으로 탈울산이 됐던 곳이거든요. 예. 그것이 스톱되면서 이제 반대로 인구 증가가 일어날 상황으로 반전될 것이 예상됩니다. 예. 현재 여론 자체는 HD 현대중공업이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예, 맞습니다. 형성되죠. 예. 조선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KDDX 차세대 구축함 상세 설계 그리고 네. 선도함 건조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경향해가 강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울산시와 지역 여야 정치권이 HD 현대중공업 차기 구축함 수주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 현대중공업 차기 구축함을 이렇게 반드시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따내야만 한다. 예. 이런 여론은 이미 이제 상당히 좀 지역에서는 많이 퍼져 있는데 예. 시민들은 이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네네.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는데 이게 무조건 따내는 게 좋은가? 왜 이게 뭐 따내는 건 당연히 따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하고 이런 경쟁 관계에 있다는 걸 막연하게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이 이런 사정들 때문에 비롯되고 있다는 걸 좀 이야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현대 중공업 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또 생각하면은 한화도 목숨을 걸다시피 수주전에 뛰어든 이유가 충분히 있단 말이죠. 한화가 옛날의 한화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요, 일각에서는 수주를 나눠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갈등이 지속되는 게 국내 함정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우려 아니겠습니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앞으로 외국 특히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중남미 쪽에서 이 방산과 관련된 예. 특히 뭐 그 잠수함이라든지 구축함과 관련된 사업 수주가 많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두 회사가 힘을 합친다면 상당 부분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조선업계의 이야기인데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컨트롤 타워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네네네. 이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눈치를 본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을 확실히 그어줘야 돼요. 지금까지 해왔던 쪽은 노하우를 인정해주고 네. 해나가면서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네. 이게 뭐 여론에 흔들리고 정치권에 흔들리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갈팡질팡돼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예. 자, 쭉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시간 동안에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볼까요? 네. 앞으로 이 사업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 이제 지금 시간이 자꾸 다가오고 있거든요. 예.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사업 수주를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정하게.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돌발적인 변수나 이런 걸로 해서 뭔가 원칙이라든지 잣대가 바뀌어버리면 이건 지금까지 준비해오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치권, 지역 상공계, 예. 지역 여론 이런 것을 듣고 방산산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 사업을 수행했던 곳 예. 그것이 결정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면 이건 당연히 배제해야 되겠죠. 예, 예. 그렇지 않고 어떤 다른 부분들의 외부적인 영향들 때문에 이 원칙이 흔들린다는 것은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음. 그래서 이건 결국 우리 방산 기술력, 네. 방산 안보 능력을 자멸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방위산업청이 이 문제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이고 예. 공정한 틀에서 진행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고요. 예. 특히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업이 거의 20년 동안 이 방산, 지역민들도 잘 몰랐는데 조용히 예.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많은 함정들, 방산 함정들을 많이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술력이 20년 정도 축적돼 왔다는 사실. 예. 이거 절대 배제할 수 없고요. 간과해서도 안 된다는 것. 예. 이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바라봐야 한다는 거. 이거 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울산은 동구가 뭡니까? 조선업의 중심지고 메카. 대한민국 조선업의 시작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절대 있을 수 없다. 네. 이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만약에 그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 나눠서 같이 이렇게 협업을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또 괜찮겠습니까? 근데 그 전문가들의 입장을 보면요. 예. 지금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 회사가 아니고 두 회사가 저게 공정하게 어떻게 나눈다. 예. 이런 건 사실은 불가능해요? 공정하다는 것 자체에서 어긋난다는 거죠. 공정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공정이라는 건 뭐냐면 평가를 하거나 수주하는 절차에서 어떤 잣대가 공정해야 된다는 거지. 예. 뭉뚱그려 갖고 둘이 합쳐 가지고 나누기 이해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건 네.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의 공정은 예를 들어 우리가 협력할 것, 협력하고 방산의 시너지를 내는 것, 이거하고 이 부분에 어떤 함께 하는 거는 좀 다른 부분이라는 거를 예. 여기서 분명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예,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은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그런 상황은 올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네,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울산 지역 경제 사활이 걸린 문제, 한국형 구축함 사업이 HD 현대 중공업에 아주 유리하게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문제 한번 깊이 얘기해 봤습니다. 울산 매일논설실장 김정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